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혁 저지를 선언하며 4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보단 장외투쟁으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실시했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만 노조가 된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대신 장외 강경투쟁 노선을 확고했습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현장 발의 형태로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안건을 발의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 찬성파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이날 참석 인원은 예상했던 1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친 736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혁 저지 4월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까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노동개혁을 막아내도록 합시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앞서 3일 김명한 위원장 등 간부 25명이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겠다며 국회 담을 넘다 경찰에 연행됐던 사건은 민주노총 내 투쟁 분위기에 불을 지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불씨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경사노위 참여 찬성 대의원들은 9월 열리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구상. 하지만 하반기는 노동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힘있게 추진하기에는 늦은 시기여서 경사노위 참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문을 열었습니다. 5G 통신망이 전국에 깔리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 우리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5G가 바꿔나갈 일상을 서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막이 올랐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5G가 나왔다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5G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특징입니다. LTE보다 속도는 20배 빠르고 0.001초 수준의 낮은 지연성으로 정밀한 상품 생산 공정이나 자동차 자율주행에 알맞습니다. 또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사물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주변 사물이 또는 사물끼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일상 속에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스며들어 맨눈으로 볼 수 없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터인 공장과 농장, 사무실은 더 효율화하고 굳은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이동하는 모습도 바뀝니다. 운전대를 직접 잡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동차는 또 다른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사회 경제적 가치는 203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개 산업 영역과 4개 기반 환경을 기준으로 국내 기준 47.8조 원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0년까지 5G 산업에 45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중국. 세계 두 번째로 5G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과의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5G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산업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우리 기업과 손잡고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국 브랜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건데 국내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모터쇼장에 마련된 전기자동차 부스. 국내 SNK 모터스가 중국 전기차 부품업체 중거모터스와 합작 계약을 맺고 11개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생산량을 11만 대로 늘릴 계획인데 한국산임을 강조하기 위해 핵심 부품은 국산 제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모터와 배터리는 한국에서 만들고 중국 자본을 이용해서 완성차를 만든 뒤에 전 세계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MS그룹 컨소시엄도 군산에서 주문자 생산 방식 OEM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1년 5만 대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15만 대까지 연간 생산량을 늘릴 예정인데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체리 자동차 역시 한국 업체와 손잡고 2021년부터 5만 대를 생산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 기존 중국 브랜드의 저품질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 고용 창출 효과는 있지만 모터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빼고 나머지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업체들, 특히 부품업체 입장에서 강소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도리어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조립만 하고 어떤 왜곡된 구조로 중국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 자동차의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국내 완성차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뒤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는 회식이 줄고 해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식당, 주점들도 울상이지만 노래방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노래방 기기까지 인기를 끌면서 업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문을 닫은 노래방은 모두 1,600개. 노래방이 가장 많았던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11년간 순감소분에 맞먹는 숫자가 1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노래방 폐업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대기업들이 앞다퉈 회식 금지령을 내리거나 1차에서 끝내기를 독려하자 노래방을 찾는 직장인들이 급감한 겁니다. 적당히 술이랑 밥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고 다 집에 가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확실히 기업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스마트폰 앱을 비롯해 집에서도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노래방을 갈 요인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전체 음향기기 판매량 중 반주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1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1인 경제, 이른바 솔코노미를 겨냥해 등장한 뒤 반짝 호황을 누리던 코인 노래방도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 시장 95%를 차지하던 TJ 미디어는 매출이 재작년 860억 원에서 지난해 680억 원으로 급감했고 4년 만에 적자까지 냈습니다. 저녁 있는 삶, 그리고 유흥산업의 정체와 함께 한때 직장인들의 필수 코스였던 노래방은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본다는 전통적 부부성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약 74%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고 찬성하는 비율은 26%에 그쳤습니다. 다만 기혼 여성의 약 56%는 아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에 동의했고 92%는 2살 미만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게 좋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과 주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5일부터 오비맥주 카스후레쉬 355리터 캔이 2,000원에서 2,150원으로, 프리미어 오비 500리터 캔은 2,700원에서 2,850원으로 각각 150원씩 인상됐습니다. 롯데제과의 월드콘과 설레임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동원 F&B의 양반 쇠고기죽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고 CJ제일제당 햇반도 1,65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밤바다, 도시야경, 야시장, 밤의 풍경은 누구에게나 흥미있는 볼거리죠. 이런 야간 여행은 낭만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줘 관광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요. 전국 각지의 야간 여행을 모아 소개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반딧불을 연상케 하는 전구들이 저마다 다른 빛을 띠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친구와 가족들과 사진을 찍은 이들은 공장을 개조한 카페에서 쉬기도 하고 캠핑 의자에서 잠시 휴식을 달래기도 합니다. 인생 야행을 주제로 열린 올해로 16번째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현장입니다. 전국의 야간 여행 콘텐츠를 모았는데 일몰이나 석양, 반딧불이, 야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과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달빛 캠핑장이 눈에 띕니다. 지역에서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데
야간 여행 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볼거리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 천기저귀로 많이 사용되는 소창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을 이용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장을 개조한 카페와 같은 모양으로 꾸며놨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먹고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이나 전통 가마와 물레를 체험하는 공간까지. 외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신기하단 반응입니다. 여기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강릉 가고 싶어요. 네, 여기 행사도 많이 보고 도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특색과 반문화의 결합은 이렇게 낭만적인 감성과 지역의 수익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전력을 기업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건 녹색 요금제입니다. 한국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요금제인데 올해 안에 기업 상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그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녹색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녹색 요금제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 제품 생산 요구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가능케 하는 요금제 마련에 나선 겁니다. 문제는 기존의 전기료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전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전력보다는 비싸게 가격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가격에서 딜레마가 기업 입장에선 전력이 너무 비싸면 구매를 꺼리게 되고 그렇다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계는 현행 요금에서 3% 안팎의 인상을 원하지만 정책 당국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녹색 요금제 희망 기업에 줄 인센티브에 따라 이 제도의 안착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혜택을 주는 탄소 인증제 도입과 함께 태양광, 풍력의 효율과 기술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퇴사와 경력직을 뽑으려는 움직임은 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내게 맞는 회사와 좋은 인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가 근무 조건이나 처우, 비전이 맞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퇴직자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근무 환경을 소개시켜주는 직업이 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는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그에 맞는 인재를 소개해주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소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선정에서부터 평가, 알선까지 채용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중개인 혹은 인재 사냥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는 직업입니다. 네, 경력직을 채용하더라도 주로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드헌터를 통해 인재를 뽑는 경우도 상당하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경력이 7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 뽑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상의 경력자를 찾는 경우에는 고급 기술자나 전문 관리자와 같은 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급 인재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봉과 근무 조건 등을 까다롭게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보안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이 때문에 기업을 대신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전문성을 갖춘 헤드헌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수시 채용이 늘고 있고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려는 기업의 인사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헤드헌터의 전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헤드헌터는 어떻게 기업과 인재를 연결시키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기업의 임원이나 기술자와 같이 고급 인류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의뢰를 받으면 해당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기업의 비전과 조직 구도, 조직 문화 등을 살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의 직위야 또 원하는 연봉, 학력, 경력, 외국어 실력 등을 들으면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리게 되면 후보들에게 이직의 의향을 물은 뒤에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인성 등을 중심으로 헤드헌터가 직접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와 함께 경력과 학력 등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와 함께 후보자의 구체적인 인적 자료로 기업체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체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모의 면접을 실시하면서 기업의 소개와 연봉, 근무 조건, 채용하는 팀의 현재 상황 등을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의뢰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업에게 후보자의 최종 면접을 실시한 뒤에 채용이 된다면 헤드헌터로부터 받은 업무가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네, 인재를 찾는 것부터 채용까지 헤드헌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 맞는 고급 인재를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는 건가요? 네,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헤드헌팅 사이트에 기본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제출한 사람을 상대로 우선 인재를 걸러내고요. 또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링크드인과 같은 인력 소개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사람들을 찾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경력이 있는 헤드헌터의 경우는 자신이 중개했던 인재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한 뒤에 수차례 교류를 통해서 대상자가 기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또 대상자에게도 좋은 조건의 일자리인지 확인 절차를 갖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절한 인재를 찾기 위해선 근무 강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의 근무 조건은 어떤 편인가요? 네, 헤드헌터의 근무 조건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은 매우 짧고 규칙적인 편이며 출퇴근 시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 또 개인이 원하는 기업을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채용에 성공을 한다면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철저한 성과주의가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헤드헌터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보수 체계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헤드헌터는 수수료를 통해서 보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채용 기업은 입사 대상자의 연봉의 10배에서 20%를 헤드헌팅 업체의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입사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수수료를 연봉의 10%를 받기로 했다면 헤드헌팅 업체는 500만 원의 성공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헤드헌터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는 50에서 70%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연봉의 편차도 상당히 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직장만큼이나 좋은 인재를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헤드헌터의 능력은 철저히 결과만으로 평가를 받는 거겠죠. 구직자의 꿈을 찾아주고 기업에겐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는 만능 해결사 헤드헌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